안녕하세요. 권중광 TV의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10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뉴스에 가장 많이 뜨는 것은 여당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50.29%로 후보에 당선되어 결정됐다는 이야기하고요. 2등한 이낙연 후보 캠프에서 이의제기라고, 그다음에 뭐 법원에 가처분 신청까지 이제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뉴스에 가장 많이 뜨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야당에서는 지금 광주에서 최고위를 하고 광주에서 후보들 토론회를 하고 네 사람이죠. 하고 어제 12일 날은 제주도에서 토론회를 하기로 한다고 합니다. 이게 전국 시도에서 이렇게 하니까요. 뭐 10번을 하는 중에서 광주에서 첫 번째 한번 이제 하고, 전라도 광주에서 하고, 제주도, 뭐 그다음에 이제 경남 이렇게 돌아갑니다. 후보들의 그 토론회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뭐 특별한 거는 없이 그저 그냥 보통 그냥 그런데요. 좀 더 이 정부의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문제, 그 성남 대장동에 일어나는 그 문제를 좀 깊이 있게 조명하고 그런 거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쪽에, 이런 쪽에 하고, 경제 문제, 그다음에 안보 문제, 그다음에 대외교 문제를 좀 모두 발언할 적에 좀 깊이 있게 좀 그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깊이 있게 좀 설명도 하고, 국민들한테 설명도 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후보한테 그거를 좀 이렇게 질문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좋아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뭐 일반 보편적인 얘기를 해서 대선 후보 치고들 토론회 하는 거는 좀 보통, 그냥 보통 수준, 그냥 중간 보통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그 유승민 후보는 아직도 그 윤석열 의원에 집중적으로 발언을 합니다. 질문을 그렇게 합니다. 꼭 헐뜯고 물고 늘어지듯이 말이죠. 계속 그 가족사 문제라든지, 법적으로 아직까지 조사해서 어떤 문제가 나오지도 않은 거를, 뭐 여당은 그렇게 야당한테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같은 야당에 있으면서 같은 그 국민의힘에 있는 후보로 있으면서 물고 넣는 건 아주 꼴사납고 아주 보기가 싫더라고요. 그 사람이 없으면 그냥 텔레비 보겠는데, 그 사람이 있어 텔레비 끄고 싶더라고요. 저렇게 수준밖에 안 되는가 싶은 거예요. 대통령 후보도 나왔던 사람, 그리고 뭐 경제학 박사라고 그러잖아요. 하지 않습니까? 경제학 박사를 정말 제 코스를 밟아서 받았는지 는 모르겠는데요. 경제 문제에 좀 그 자기 전문 지식을 가지고 좀 이 현재 국가에 있는 문제를 갖다가 설명도 하고 국민들한테 알리기도 하고, 상대편 어떤 후보한테 그 문제를 좀 이렇게 따져 물고 어떻게 할 것이냐, 또는 얼마나 알고 있느냐, 뭐냐, 이렇게 해야 될 건데, 아유, 그건 그냥 계속 되풀이되는 뭐 저기 윤석열 후보 뭐 부인 문제, 그다음에 뭐 장모 문제, 아유, 결혼 전에 장모 문제 있는 거 가지고 지금 현재 그 따질 시키냐고요 지금이. 아유, 유승민 후보 지금 짜증나서 말이죠. 아주 토론에 유승민 나와서 뭐 한다면 얼른 또 텔레비 꺼야 될 것 같아요. 아주 아주 안 좋습니다. 하여튼 토론회가
가면 갈수록 좀 더 경제 문제, 안보 문제, 그 외교 문제, 그다음에 이 코로나 문제, 그다음에 부동산 문제 있잖아요. 부동산 문제 얼마나 지금 현재 그 문제가 많습니까? 아주 이런 걸 좀 깊이 있게 따지고 대책 좀 내놓고 말이에요. 대안을 내놓을 거 아니에요, 대안. 아이고, 그뭐 그 토론회 그 하는 거 뭐 지방 의원들, 지방 시의원이나 뭐 구의원들 토론회 하는 거나 뭐 수준이 거기서 거기 같아요. 에이, 그래서 내가 뭐 이거 자질 검사하는데 검사할 기준이 안 되더라고요. 자, 하여튼 그는 그렇게 치고요. 여러분들 뭐 다 아시는 얘기니까. 다음에는 외신에 나와 있는 문제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일본 언론들 이재명 대일 강경 발언 조명. 일본에 이제 언론에 나온 거를입니다. 도쿄 연합뉴스에 나온 겁니다. 일본 주요 신문은 12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됐다는 소식을 비중 있게 전하면서 일본을 겨냥해 강경한 발언을 해온 그의 행보를 조명했다. 일본 신문은 11일 일제 휴관하는 날이어서 이 지사가 전날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소식을 독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못했다. 일본 최대 일간인 요미우리 신문은 12일 한국 대통령 선거 여당 후보의 대일 강경파라는 제목의 지면 기사에서 이 지사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뒤 일본을 추월하겠다고 포부를 밝히고 일본의 수출 규제를 단기간에 완벽하게 이겨냈다라고도 언급했다며 일본에 대한 강경 발언으로 잘 알려진 인물이라고 이 후보를 평했다. 그 일본을 추월하겠다 하고 뭐 하는 거요? 그 지금 문통같이 해가지고 뭐 말만 가지고 이렇게 됩니까? 게 그리고 경제인들이 할 일이죠. 정치적으로 할 게 뭐 있습니까? 뭐 정치적으로 기업들한테 뭐 도와주고 있어요? 맨날 그냥 기업이나 그냥 물건 늘어지고 기업이나 자꾸 쥐어짜는 게 일이지. 말도 안 되는 게 뭐 일본 추월한다 말뿐이고 말이지. 그런 얘기는 내가 볼 때는 내 귓밖에도 들지 않으니까 일본에선 더 할 겁니다. 아이고 꼴값들 한다. 그렇게 되고 요미우리는 별도의 관련 기사에서 장기적으로 조선 여성에게 집단 성폭력을 가한 것이라는 이 지사의 과거 위안부 문제 관련 발언 등을 거론하면서 그가 정권을 잡게 되면 한일 관계 현안에서 문재인 정부의 강경 노선을 계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 신문은 대장동 의혹, 여성 스캔들 등 이 후보를 둘러싼 스캔들도 함께 소개했다. 뭐 세계의 대장동 부동산 지금 현재 불법 불법 대장동 몰아주기 8천억을 본 거에 대해서는 전 세계 뉴스에 다 뜨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한국 나라에서 참 웃기는 일이죠. 그다음에 여성 스캔들이라고 그러는 거는 이제 김부선 연예인 무상 연애 뭐 이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김부선 씨가 어제 또 페이스북에 올린 거 보니까 이재명 후보와 아주 앞으로 더 심한 발언을 하겠다. 선전포고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아주 도끼를 품었더라고요. 김부선 씨는 이재명 후보한테 대해서 그래서 낙선 운동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옛말에 여자들의 한을 품으면 여자들이 한을 품으면 5, 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 하는 그 옛말이 있습니다만 김부선 씨가 그거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주 좀 더 독하게 앞으로 이재명 후보를 그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까발리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대장동 의혹은요 아무리 그 지금 현재 뭐 아니라고 해도요 이재명 후보가 시장으로 성남시장으로 있을 당시에 결재를 하고 보고를 받고 그 다음에 지시를 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이재명이 거기엔 직접 관련이 있다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의혹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이나 경찰들이 더 확실히 좀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조사를 안 해가지고 지금 시간만 끄는데 그 김만배 그 화천대 위에 그 가장 큰 그 지주 그 주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 김만배 그 사람이 검찰에 가서 조사를 했는데 검찰 조사만 하고 다시 돌려보냈어요. 나는 거기서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그냥 그대로 잡아낼 줄 알았더니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검찰들이 제대로 조사를 하는 건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의혹이 듭니다. 도대체 제대로 하는 걸라고 하는 건가. 그리고 청와대에 있는 저 무능한 문통. 문통이 좀 강하게 내가 몇 번씩 얘기를 해요. 대통령이면 다른 건 잘났으면서 이런 건 또 왜 가만히 있냐고요. 수사기관은 빠른 시일 내에 인원을 더 보강해서 전체를 빨리 조사해서 국민들에게 아주 투명하게 낱낱이 국민에게 밝혀라. 법대로 처벌해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다 처해라. 아니 왜 이거 못해요? 옛날에 그 장자연 사건 그런 거 같은 저 법적 시효가 지나도 다시 조사하라고 말이 그렇게 해놓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김학의 저기 차관 저 해외 문학에 불법 저기 출국 금지시킨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아주 제때제때 하면서 이번에는 같이 연계된 건지 아니면 임기 후에 자기 그 신상을 보호받으려고 그러는 건지 내가 볼 때는요 대통령이 아유 사람 하나 잘 뽑아가지고 나라가 개판되고 아주 하여튼 일본의 신문들이 지금 현재 이 지사에 대해서는 모든 신문들이 다 이렇게 비판적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뭐 세세하게 좀 한국 사정을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대장동의 그 사건은 빠른 시일 내에 확실히 뒤집어야 됩니다. 도둑놈들, 나쁜 놈들, 고얀 놈들 아닙니까? 8천억씩 헤쳐먹어. 참나 나라가 어떻게 된 건지.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전세 대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세 대출 제한의 아우성. 이젠 월세집 가라는 거냐. 금융당국 전세 대출 규제 제한 검토된 바 없어. 그저 뭐라면 말만 받고 검토된 거 없어. 지금 현재 금융기관에서 전세대출 지금 현재 제한하고 있잖아요. 돈 대출이 안 되잖아 지금. 지금 현재 그 주택 대출 그런 게 잘 안 되잖아요. 아파트는 그저 몇십억씩 그냥 껑충 뛰어서 오르고 다 올라이 가지고 아까 부동산은 아주 고가로 최고가로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뭐 전국이 다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대출 같은 것도 규제하고 그러면 정말 중간층 이하 서민들은
날씨가 찾아서 이제 이사철 가을이면 오지 않습니까? 이때 어디로 옮기고 어디로 가야 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정부는 깊이 있게 조사하고 알라고 하는 건지, 자기들 배가 부르니까 남들 배고픈 사람들, 춥고 배고픈 사람들 심정을 이해나 하려고 하는지, 이 무능한 정부, 아유 어서 하루빨리 정권 교체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사 갈 때 됐는데 집값은 오르고 대출은 안 되고 이젠 전셋집에서 월세집으로 쫓겨날 지경이다. 국민들도 살면서 계획이란 걸 하는데 입주를 앞두고 번개처럼 대출을 규제하면 어쩌냐. 이 못된 놈들아 어쩌냐. 은행권이 전세대출마저 제한하고 나서면서 실수요자들의 아우성이 커지고 있다. 가계대출 한도가 바닥을 드러내자 당국이 대출을 옥죄고 나섰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규제는 검토된 바 없다는 입장이나 현정의 목소리는 달랐다. 은행 창구, 은행 지점, 은행에 관해 해서 하는 건 아니야. 예? 금융당국 저 위에 있는 이 개털 같은 인간들은 뭐 몸만 떼면 되면 그거 잘 모르는 거다, 그런 적 없다, 뭐 일단은 오리발 내밀고 넘어가는 인간들 아닙니까 그게. 아유. 지난 연말 주요 시중은행 5곳의 주택담보대출이 2개월 연속 4조 원대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수요자 위한 대출 규제 말아주세요.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을 규제하지 말아주세요 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에는 오후 2시 현재 2,787명의 청원이 모였다. 청원인은 전세대출, 중도금대출, 주택담보대출 등등 가뜩이나 올라버린 집값에 빌려야 하는 금액은 늘어났는데 갑자기 대출을 막아버리면 어떻게 하냐면서 대출 규제는 좋지만 제발 실수요자를 구분하고 규제를 해달라고 호소했다. 실제 은행권에선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방안에 따라 줄줄이 전세 대출을 제한하거나 중단했다. 나쁜 놈들. 정부가 이런 것도 미리미리 살펴서 해야지. 실수요자 있잖아요. 지금 서울에 집을 2채, 3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파트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입니까? 조사해봐서 그거 압니까? 서울에 지금 집을 10채, 20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인지 조사해봤습니까? 중국인들이 와서 무제한하게 아파트 산 거 그거 조사해봤습니까? 그래놓고 우리나라 내국민들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집 한 채를 또는 어떻게 살라고 하는 사람, 또는 집 한 채 주거공간으로 전세하려고 하는 사람들, 아무것도 없이 그것만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조사하고 정보 조사하면 다 나오잖아. 그러면 대출이고 집 살 수 있고 융자를 해주고 하는 건 당연한 것이지. 이 못된 인간들아, 고얀 놈들, 아이고 못된 놈들. NH농협은행은 지난 8월부터 전세대출을 포함한 모든 대출 상품을 취급하거나 중단했으며 취급 제한하거나 중단했으며 카카오뱅크도 지난 8일부터 전월세 보증금 신규 대출을 연말까지 중단했다. 추운데 언제 이사가? 지금 안 되면. KB국민은행은 지난달 29일부터 전세대출 잔도를 임차 보증금, 전세값, 증액 범위 내로 제한했으며 한해은행도 오는 15일부터 같은 조치를 시행한다. 우리은행은 지점별로 전세대출 한도를 다르게 부여해 대응 중이며 신한은행은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한도를 5천억 원으로 줄인 데 이어
중단할 방침이다. 야, 이 나쁜 인간들아. 무조건 전세도 못 가게 만들면 어떻게 되는 얘기냐? 예? 어떻게 되는 얘기야? 집값을 더 올리려고 그러는 거야? 어? 아니, 집값이 지금 현재 하늘같이 다쯤 다는데 지금 하늘까지 올랐잖아. 천정부치로 올라갔잖아. 근데 전세 대출 이렇게 규제해가지고 월세 가라는 얘기야? 어? 그러면 거리는 앉으라는 얘기야? 국민을 위한 그 은행 아니야? 국민의 정부 아니야? 그러면 국민들이 이 어려운 사정에 있으면 그 하나 대출에 한 건, 한 사람, 그 다음에 집 한 채, 이거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호해야 될 거 아니야. 보호장치가 있을 거 아니야. 두 채, 세 채, 열 채, 스무 채 갖고 있는 인간들, 그것들은 정부가 어떤 방법이든지 규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래서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거야. 이 경제는 개떡도 못하는 이 무능한 정부. 아이고, 내가 내 입만 자꾸 더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이제 외신을 들어가서 외신을 보겠습니다. 외신. 영국 BBC 방송에서 이제 올린 겁니다. 북한 공작원이 90년대 초 청와대에서 일하고 복귀한 사례가 있었다. 북한 공작원이요, 청와대에서 근무했대요. 청와대에 있었대요. 나 이거 진짜 나라가 참, 북한 첩보기관에서 일하던 고위급 탈북자가 영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북한 공작원이 1990년대 초 청와대에 잠입해 근무했다고 주장했다. 11일 영국 BBC 방송 온라인판에 따르면 김국성이라는 가명의 고위급 탈북자는 청와대에도 북한에서 파견한 직파 공작원 한 명이 근무하고 무사히 북한으로 복귀한 사례도 있다며 이것이 1990년대 초의 일이라고 말했다. 1992년까지는 있었죠. 김 씨는 그가 청와대에서 5, 6년 근무하고 무사히 복귀에 들어와서 노동당 314 연락소에서 일했다며 남파 공작원이 남한 구석구석 중요한 기관들은 물론 시민사회단체 여러 곳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찰총국에서 5년 동안 대자, 한국군의 대령급 대자로 일했고 노동당 작전부 35실과 대외연락부 등에서 30년 동안 대남 업무를 담당했다고 밝혔다. 그는 직접적으로 대남 간첩을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공작 임무를 수행한 것이 여러 건 된다고 했다. BBC는 김 씨를 두고 2014년 북한을 탈출해 현재 서울에 살며 한국 정보기관을 위해 일하고 있다며 김 씨의 주장을 독자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신원은 확인했다. 신원은 확인했다. BBC가 신원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간첩이 대자, 이북의 간첩의 전문가, 30년간 일한 이 대자가 청와대에 잠입해서 청와대 근무를 했다. 그래서 모든 정보를 다 빼갔다. 그래서 지금도 시민단체라든가 여러 곳에 많은 그 공작원이 들어있다. 그리고 그가 거기서 탈북해가지고 한국에 와서 지금 현재 정보기관에서 일을 도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보기관 도와주면 뭐래? 예? 국정원 거기가 박지원이 종북 좌파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정보 들어오면 그거 써먹고 활용하겠습니까? 그냥 덮어버리고 뭉개버리겠지. 아이고, 나라 꼴이라고는 개차방 꼴이 되어버려가지고 이게
이게 무슨 나라가 되는 건지, 아유, 하여튼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드린 거요. 나라가 참 진짜 우리 국민의 수준만큼 못 따라가지고요. 꼭 무슨 쇼를 하는 건지 뭐 장난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가 이거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냥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될 거 아닌가 싶은데 그냥 벌떼같이 일어나서 그냥 엎어버려 그냥 이걸 그냥. 그리고 좌파들 그냥 전부 다 그냥 빗자루 쓸 그냥 다 쓸어서 그냥 다 잡아놓든지 그냥. 아휴, 내가 아주 하루하루가 요즘에 보면요, 이렇게 나라가 자꾸 그냥 뒤로 빠꾸해 가는가, 이렇게 꽉 꿇어지는가, 그냥 이렇게 그냥 청결망에 낭떠러지 자꾸 떨어지는 것만 갖고 말이죠. 참 걱정입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날씨가 좀 이렇게 싸늘해지시는데요. 옷 좀 도둑히 입으세요. 저도 옷 좀 오늘 긴 팔 좀 입었습니다.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셔서 우선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래 좋은 꼴 보시죠. 오래 장수하셔야지요.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